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세금, 도대체 이게 뭔데 나를 이리 힘들게 하는지.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생각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사업을 좀 시작했는데, 혹은 격리로 취업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담당 세무서가 알아서 잘해주기는 하지만, 그러다가 밑도 끝도 없이 서류 다 주고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자신도 최소한의 조금은 무언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매달 10일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즉 원천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원천세는 무엇일까요? 매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혹은 프리랜서에게 급여를, 대가를 지급한 내역을 달달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달이 신고한 내역의 1년치를 모아서 한 방에 제출하는 것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더 쉽게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 근로자의 소득 내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기 때문에 중간에 상반기, 하반기, 즉 1월부터 6월까지를 묶어서 7월 말일까지, 6월부터 12월 급여를 묶어서 1월 말일까지 간략게라도 그 직원의 급여 내역을 신고해달라. 우리는 이것을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합니다. 일단 간이지급 명세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신설됨으로써 세무 담당자들의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1월 25일까지 1년에 2번 매출입 내역을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이 확정되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을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년 2월 10일까지 1년치 총 매출을 신고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라고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는 것이구나. 왜요? 이런 신고를 통해 매출을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 또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확정되면은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글쎄요 1년에 세무 담당자들이 접하게 되는 대략적인 내역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달 접하게 되는 원천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는 한마디로 매월 신고하는 급여 지급 내역서입니다. 직원이든 프리랜서 용역이든 회사에서 급여나 대가를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원천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왜 하나요? 근로자의 세금 신고는 1년에 한 번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총 소득을 합쳐서 한 방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한 방에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이 훅 사라집니다. 그거 너무 가혹하죠. 자, 그래서 달달이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회사 측에서 대충 이 정도 세금을 납부할 것이다라는 예측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대신 국세청에 납부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납부한 원천세와 1년 후에 확정된 소득세를 비교하여 원천세 쪽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 원천세 쪽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절차를 뭐라고 하죠?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사례를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라는 직원은 월급이 200만원, 1년에 총 2,400만원입니다. B라는 직원은 월급이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입니다. C라는 직원은 월급이 400만원, 1년에 4,800만원입니다. 그럼 이들 직원이 납부해야 할 세금,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A는 2,400만원에 대해서만 내고, B는 3,600만원에 대해서 내고, C는 4,800만원에 대해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100만원짜리 물품을 팔았다라고 해서 100만원에 다 세금을 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100만원의 물품을 팔기 위해 그 물품을 90만원에 매입해 왔다라고 하면은 90만원은 원가가 되는 겁니다. 즉 100만원에 판매를 했지만 90만원 원가를 공제한 수익 1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도 그렇습니다. 4,800만원을 벌었지만
교통비, 카드비, 교육비, 병원비 이런 것들을 많이 지불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1년 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줄어들 수가 있고요. 2,400만 원이 급여였지만 나는 카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병원도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나는 회사가 바로 우리 집 옆이었기 때문에 교통비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통해 급여 4,800만 원 직원보다 급여 2,400만 원 직원의 소득세가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내역서를 보시면 72번 난의 결정세액이 실제 1년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할 거 다 공제하고 확정된 세액이고, 74번이 기납부세액 달달이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입니다. 즉 72번의 결정세액과 74번의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토해내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를 내야 되나요? 사실 나의 실제 확정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달달이 원천세 신고를 할 때는 달달이 예상세액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예상세액은 얼마일까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조회발급, 기타조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가면은 나의 급여와 가족 구성원을 입력하면은 대충 너는 1년 후에 이 정도 세금이 나올 거다라는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100%를 기준으로 하여서 나는 아무래도 사실 카드나 이런 것들을 별로 사용한 게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많이 토해낼 것 같은데, 한 달치 월급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120%를 선택하여서 달달이 원천세를 조금 더 많이 납부할 수가 있고, 나는 사실 연말정산 해봤자 항상 환급을 받아왔으니까 처음부터 적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셨다라고 하면 80%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 100%, 120% 이게 뭘 의미합니까? 평소에 많이 내고 연말정산에 많이 환급을 받겠다? 혹은 평소에 적게 내고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한이 있더라도 평소에 적게 내겠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적게 내는 게 맞습니다. 많이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에 너무 많이 토해내게 되면 한 달씩 월급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더 많이 내겠다를 선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면 회사는 100%를 기준으로 원천세를 징수할 것입니다. 80%인지 120%인지 회사에 인사팀에 요청을 하시면 변경할 수 있고요. 한번 변경을 하면은 그의 과세 기간, 즉 12월 31일까지는 쭉 그것으로 선택한 비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표가 있습니다. 이제 80%, 100%, 120% 아무래도 급여가 4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부터 확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이라며 홈택스의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주시고,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3.3%를 공제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예외 없이 8.8%를 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원천세 신고는 세부 내역 없이 그달 회사에서 지급한 총 금액과 총 인원, 그 다음에 총 소득세 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뭔 소린가요? 자, A, B, C 직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자, 그럼 3명한테 총 9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원천세 신고할 때는 세 명 900만 원을 입력하고 소득세란에 31만 5,330원 간이세액표 조회한 거 보시면 10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80%나 120%라고 하면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소득세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 즉 지방세라고 하여서 별도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원천세 신고할 때는 국세, 즉 소득세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쪽은 지금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보시면 2월에는 A, B, C라는 직원한테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지급한 거 외에 D라는 프리랜서한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 원천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란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근로소득 쪽은 3명한테 900만원, 31만 5,330원을 입력하시면 되고, 다음 사업소득에는 1명한테 1000만원, 3.3%인데 기본적으로 3%가 소득세고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즉 3%, 30만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고 소득세 신고한 것의 10%는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로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천세 신고할 때는 소득세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건드리시는 거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나요? 실제 급여나 대가를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를 2월 10일에 지급을 한다. 그럼 귀속월, 나의 급여에 귀속되는 월은 1월이고요. 지급월은 2월이죠. 그럼 2월 10일에 지급을 했으면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고요. 귀속월과 지급월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월 급여를 1월 25일이나 1월 말에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귀속월도 1월이고 지급월도 1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급일의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납부해야 되나요? 원천세 신고를 한 후 홈택스에 신고 납부에 국세 납부로 들어가여서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하면 내가 신고한 내역이 나오고 클릭을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 뱅킹 또는 카드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국세 조회를 해도 쉽게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천세를 신고하셨으면 동일하게 홈택스 신고 납부에서 원천세 관련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메뉴를 클릭을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신고한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내역을 그대로 위택스로 연결을 해주면서 내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꼭 매달 납부해야 되나요? 원칙적으로 지급한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되지만 사실 이게 직원이 조금만 늘어나면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로 부담입니다. 그래서 반기 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1월부터 6월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분을 1월 10일까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원천세 신고 2번만 할 수 있도록 반기 납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홈택스의 신청 제출란으로 가셔서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원천 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면 반기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기 납부의 장점은 뭘까요? 매달 번거롭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가 사라집니다. 1년에 2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왜 작은 기업 사장님들은, 왜 작은 기업 대표님들은 이 반기 납부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까요? 사실 매달 이렇게 납부하면 크게 티가 안 나는데 1년에 2번만 납부하다 보면은 6개월치 소득세를 한 방에 신고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목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부담이 좀 크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반기 납부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천세 신고의 기본 개념이었고 실제 제가 말한 대로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기 신고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럼 반기 신고할 때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1년에 2번 제출하는 간이 지급 명세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표님들과 대한민국 경리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안녕!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걸 깜빡했네. 급여에는 과세급여와 비과세급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급여는 10만원 이내 식대, 20만원 이내 직원의 자가운전 보조금, 그리고 10만원 이내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여 20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육아수당
10만 원, 총 240만 원이라고 할 때 앞서 말한 이 세 개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기재를 하면 됩니다. 총 지급 금액에는 200만 원과 육아수당 10만 원을 합친 210만 원을 기재해야 됩니다. 왜? 즉 10만 원 이내 식대와 20만 원 이내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중에서도 미제출 비과세라고 하여서 아무것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이내 육아수당은 제출 비과세라고 하여서 소득세는 납부하진 않지만 급여는 지급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 비과세와 미제출 비과세가 있구나. 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다시 정리합니까? 바로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출 비과세가 뭐고 미제출 비과세가 뭐고, 자, 이것이 원천세나 연말정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안녕.